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녹화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만나지 않는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이용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요런 케이스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요런 케이스죠. 접하는 케이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요런 케이스. 만나지 않는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뭐가 가장 특별하냐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 케이스도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접하는 케이스는 같은 기울기를 가졌다라는 가정하에 많이 그려봐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밖에 그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접할 때의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접할 때의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요 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접선을 지금부터 구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접선을 구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 조건을 주어지고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를 주어주고,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주고 한번 접선을 구해봐라,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이 있을 때 기울기가 뭐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기울기가 2이면 한 요 정도 되니까 뭐 요런 접선, 그리고 요런 접선, 요 두 개의 접선을 구해봐라, 뭐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 위에 한 점, 즉 접점을 주는 케이스예요. 접점은 일반적으로 x1, y1이라고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위에 이렇게 한 점을 줍니다. 이 한 점이 이제 어떻게 쓸까? x1 뭐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접점을 지나는 그럼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 요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이 있고 원 밖에 이렇게 한 점을 주는 거예요. 원 밖에 한 점은 뭐 다양하게 주는데 보통 a, b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그런 접선은 뭐 요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정확히 좀 안 그려졌는데 요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접선을 구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요 1번하고 요 2번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외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요 3번이 특별히 공식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극악의 난이도는 아니니까 우리 요 세 가지 케이스,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75번 첫 번째 케이스, 아까 뭐라고 했죠?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자,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즉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런 이제 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선생님이 여기 네모칸 쳐놓은 거 보니까 여기에 뭐 이제 공식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그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방법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접하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스토리로 가보면 되겠죠. 자, 문제상에서는 이제 요 mx 플러스 n을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n은 r의 제곱이다라고, n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전개를 해볼게요. 여기서 x제곱이 나오고 이쪽에서 전개하면 m제곱 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괄호를 또 전개하면 2mnx가 나오고요. 또 괄호를 전개하면 n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아래 제곱을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아래 제곱이 되고 그게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2차항, 1차항, 상수항이라고 보고 우리는 접선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스토리로 가야겠죠.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짝수죠. 2mn이니까 4분의 d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d.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mn 제곱이에요.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ac인데요. a가 요거죠.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요게 c죠. n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요게 되는 거죠. 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개를 해볼 건데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m제곱 곱하기 n제곱인데 여기 m제곱 곱하기 n제곱이 있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요거 지울게요. 마이너스니까 없어질 거고요. 자, 그럼 왼쪽에서 이제 m제곱과 마이너스 r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m제곱 r제곱 마이너스 m제곱 r제곱.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m제곱 그냥 r제곱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n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n제곱.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r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이었잖아요. 기울기 m은 주어진다니까요. 기울기 m은.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됩니까? 요 n만 알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n이 뭐냐? 요게 궁금한 거죠. 그럼 요 식을 갖다가 이제 n이 뭐냐라고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제곱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n제곱은 m제곱 r제곱 플러스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n제곱은 r제곱으로 좀 묶어주면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n은 뭡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 r제곱에 루트 씌우면 r이고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우면 그냥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아, n이 요 녀석이구나. 자, 그럼 우리 n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 값을 갖다가 요 n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뭐가 되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게 결과가 나오고요.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위쪽에다가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적어놓으세요. 공식은 뭐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원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기울기를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4다라고 주어질 거고요. 기울기는 뭐 2다라고 주어지겠죠. 그럼 기울기 m이 2라는 걸 알겠고요. 여기는 4는 이제 2의 제곱이니까 r이 2다라는 것도 알겠죠. 그럼 이제 r이 뭔지 m이 뭔지 아니까 r에다가 2를 대입하고 여기는 m에다가도 2를 대입하면 이 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갖다가 외우는 게 일단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준으로 쉽게 외워질 거니까 뭐 공식이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증명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이 직선하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이게 거리죠. 즉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 점은 0,0이고요. 그죠? 한마디로 0,0이라는 점에서 직선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까지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그 길이가 원의 반지름인 r이 된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럼 그 길이 구하는 공식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여기서 지금 a가 m이니까 m제곱, 그리고 여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자 0,0이기 때문에 여기다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없어지고 남는 건 n밖에 없어요. 요게 지금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r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직선의 방정식 아까랑 똑같죠. y는 mx 플러스 n인데 요 m은 주어진다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이 n이 뭐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 요식을 n이 뭔지 한번 바꿔봅시다. 등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그럼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절대값 n은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절대값 n을 벗겨주면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r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아까 전에 나왔던 요 값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요 n을 여기다가 싹 넣어주게 되면 똑같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공식이 그대로 도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요 공식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보기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니까 반지름 r은 3이다 라는 거고요.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 m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때의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럼 r이 3이니까 요 r에다가는 3을, m은 2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그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만 해주면 돼요. 그럼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자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러니까 4 더하기 1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식만 외우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식 지금은 외우지 않고 보면서 하셔도 돼요. 이 공식 이용해서 문제 3번에 있는 두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고 오셨나요? 연습을 해봐야 공식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꼭 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은 0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자, 접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1이니까 m이 1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은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r은 루트 6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m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r은 루트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루트 6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y는 x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6 곱하기 루트에 자 1의 제곱이니까 이만큼이 1이죠. 거기다 1 더하니까 2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y는 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겠고 y는 x에 12는 루트 12는 2루트 3이죠. 따라서 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접하고 직선 x-3y 플러스 2는 0의 수직인 직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여기서 나오는 기울기는 3분의 1이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기울기 3분의 1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수직인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될 기울기 m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덧붙여서 r도 궁금한데 r은 요 녀석이 4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럼 끝났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고요. m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삼 대입한다고 생각하고 r에는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이게 마이너스 3에 제곱하면 9죠. 근데 1 더하니까 루트 10이에요. 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외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외워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라는 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 그림을 그려놨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위의 점 P를 줬죠. x1, y1 지금 여기를 준 거죠. 원 위의 점.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진 요 녀석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접선에 일단 지나가는 점 P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요 직선의 수직이라는 거죠. 그럼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x1, y1이니까 여기가 x1이 되는 거고 여기가 y1이 되는 거여서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x1분의 y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는 요 녀석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역수취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즉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울기 주어졌고 지나는 점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직선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y 마이너스 y1는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냥 이렇게 냅둬도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모습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를 좀 할 건데 양변에 일단 요 y1을 곱해볼게요. 양변에 y1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분배까지 해볼게요. 그럼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x에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은 이쪽으로, 요 녀석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켜보면 x1x 플러스 y1 y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지금 이제 이 원위의 점이 x1, y1이니까 이 x1, y1을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x에다가 x1을 y에다가 y1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x1이 x에 들어가면 x1 제곱이 되죠. 요 녀석이 되고, 이 y1이 y에 들어가면 요 녀석이 되죠. 한마디로 이 값이 아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x1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쓰느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위에 쓴 요 모습이 훨씬 더 이제 낯익은 모습이잖아요. 뭐 y는 ax 플러스 b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내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 일반형도 아니고 뭐 표준형도 아닌 뭔가 좀 어설픈 모양인 것 같은 이런 모양을 왜 쓰느냐라는 건데요. 이런 모양을 왜 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점이, 이 접점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행인데,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네 가지 경우는 기울기가 없는 케이스거나 기울기가 0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기울기가 없는 케이스거나 기울기가 0인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점이 지금 여기 초록색 부분, 여기 내가 좀 세게 진하는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은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기 때문에 0,r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0,r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원위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보니까 x1이 0이라는 얘기야. x1이 0. x1이 0이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x1이 0이라는 얘기거든. 분모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다. 즉 우리가 많이 봤던 이 모양은 기울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기울기가 0이나 기울기가 없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그렸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이 네 가지의 케이스까지 생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즉, 기울기가 있다 없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채택하기로 한 거예요. 기울기가 있다 없다의 모습을 채택하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쓸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모양을.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없거나 0인 케이스에서도 그럼 이 공식이 그대로 잘 적용이 될까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 4개의 점에 대해서 다 잘 사용이 되는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데, 뭐 4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해볼게요. 요 점 한번 해볼게요. 요 점.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요 점은 반지름이 r이니까 r,0입니다. r,0.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인 요 녀석은 기울기가 없는 케이스죠. 기울기가 없는 케이스. 이 기울기가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과연 잘 적용이 될까? 얘기를 해볼게요. 자, r,0이니까 r,0이 요게 x1, y1이라는 얘기니까 x1에 r을 y1에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x1에 r을 y1에 0을 갖다가 대입하면 r 곱하기 x, 여기는 이제 0이니까 없어지죠. 는 r의 제곱이 되고 양변을 r로 나눠주게 되면
x는 r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지금 이 보라색으로 그려지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x는 r이 맞죠. 맞죠. 아, 잘 적용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얘도 잘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접점이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씁니다. 어떤 공식?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 번 더 칠하는 이 공식을 씁니다.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 선생님 한번 다시 써볼게요.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요 x1, 여기는 요 y1이 이제 지나가는 점의 x좌표와 y좌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요 내용은, 요 초록색에 있는 요 내용은 솔직히 지금 여기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여튼 나중에 배울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이제 배워야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살짝 외워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소개만 할게요. 소개만.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중심에 있는 것만 지금 다루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원을 배울 때 봤지만 항상 중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원이 있는데 좌표는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원이 중심이 아니라 뭐 이렇게 A, B라는 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때 이 원의 위에 한 점을 주고 이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앞에 여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걸 아예 안 다뤘어요. 그죠? 다 그냥 중심에 있는 것만 다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살짝 공식처럼 그냥 외워서 쓸 수 있으니까 소개만 잠깐 하도록 할게요. 원이 중심에 있을 때 공식이 요거였습니다. 요거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제곱. 여기다 잠깐만 써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라는 중심이 원점인 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x1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 요 녀석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원점에 있지 않아 가지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생겼고, 뭐 그 위에 있는 한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x제곱 대신에 x-a가 있죠. y제곱 대신에 y-b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그대로 이쪽에 있는 공식에 옮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x1이 들어가는 요 자리에는 x1-a를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x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x-a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똑같겠죠? y1 자리에는 y1-b가, y 자리에는 y-b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도 숫자, 얘도 숫자, 얘도 숫자, 얘도 숫자, 얘도 숫자, 얘도 숫자니까 뭐 다 계산하면은 결국 문자는 x와 y만 있는 그런 하나의 식이 되겠고, 요 r도 숫자죠. 그러면 이제 x, y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오고 그게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x1-a 곱하기 x-a 플러스 y1-b 곱하기 y-b는 아래 제곱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원이든
나중에 이제 뭐 타원이든 뭐 쌍곡선, 뭐 2차 곡선이든 뭐 이런 다양한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접점이 주어진 경우라면 여러분이 요 네 가지 지금 내가 소개해주는 요 네 가지를 외우면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 좀 편하니까 선생님 요것도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의 제곱 대신에 x1, x를 대입한다. 그냥 이렇게 외워도 돼요. y의 제곱 대신에는 y1, y를 대입한다. x 대신에는 요게 이제 새롭죠? x 대신에는 지금 위에 보면 지금 이제 요런 이제 식을 봐도 요 x의 제곱 대신에 x1, x가 y의 제곱 대신에 y1, y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외워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미적분에 관련된 거라서 이제 이론 설명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이론은 뭐 설명은 지금 못 드리고 그냥 x의 제곱 대신에는 요거 x1, x y의 제곱 대신에는 y1, y 넣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제 x의 제곱, y 제곱만 있으면 되는데 x나 혹은 y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x 대신에는 뭐를 넣으면 되느냐? 어차피 이 x1, y1 이 지나가는 점은 주어질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x 대신에는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y 대신에는 뭐겠습니까? y 대신에는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하면 무조건 그게 접선의 방정식.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타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타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타원 위에 뭐 이렇게 한 점을 준 다음에 이 점이 x1, y1일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럴 때도 이 타원의 방정식이 따로 있겠죠.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이 타원의 방정식에 이 네 가지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면 좋은 게 뭐냐? 다음과 같은 겁니다. 원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 모습으로 바꿔서 지금 방금 배운 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내가 한 것처럼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 y 대신에는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x제곱 대신에는 x1, x 이 y의 제곱 대신에는 y1, y 그 다음에 a에 여기는 요 x 대신에는 2분의 x 플러스 x1 플러스 b에 여기는 요 y 대신에는 2분의 y 플러스 y1 플러스 c는 0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정리만 하면 그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놓으면 좀 편하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또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미리 좀 알아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문제 자체는 다 기본적인 것만 나오니까 보기에 있는 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원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점 1,3 당연히 여기다 1, 3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점이 있고요. 그죠?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 공식을 써보면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얘가 x1, 얘가 y1이죠. 그러니까 x1은 1, y1은 3, r의 제곱은 이 녀석이죠. 10.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x 플러스 3y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돼요. 이걸 갖다 굳이 또 막 변형해서 y는 뭐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볼게요. 점 루트 10, 0 이렇게 뭐 y좌표든 x좌표든 0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자,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인데요. 아래 제곱은 10이라고 했고요. x1은 루트 10 y1은 0이죠. 그럼 요건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루트 10x는 10이 되니까 x는
루트 10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공식을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공식을 유도하고 그리고 좀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쓰는 공식을 아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문제 4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풀고 오셨겠죠? 공식 적용 자체는 쉬우니까 바로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 위의 점 2,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의 접선. 공식은 x1x 플러스 y1 y는 16이죠. 바로 16이라고 쓸게요. 자, 뭐 x1 요게 이제 x1이고 요게 y1이죠. 그러면 여기에 2 여기에 마이너스 2 루트 3을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2 루트 3 y는 16이고요. 2로 좀 양변을 나눠주면 x 마이너스 루트 3y는 8이다 라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도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위에 좀 0,3. 자, 공식 x1x 플러스 x제곱 대신엔 x1x, 자, y제곱 대신엔 그럼 뭐 y1 y는 9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x1에 0을 y1에 3을 대입하면 뭐 이건 없어지니까 3y는 9가 되겠고, 따라서 y는 3이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럼 너희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경우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이렇게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공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써보자. 마지막이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걸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은 x1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케이스는 할 말도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 1시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좀 많은 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녹화를 해봤는데 또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주말이니까 푹 쉬었다가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